그 사내는 못생겼어, 슈. 아이고야. 참말로 보기 드물게 흉하게 생겼었다니까요. 눈은 짝짝이요. 코는 들창코고요. 입은 한쪽으로 비뚤어져 갖고 웃는 얼굴이 꼭 찌그러진 항아리 같았슈. 근데 말이요. 나는 언젠가부터 그 얼굴이 좋아졌슈. 어찌나 곱고 귀하던지 밤마다 눈앞에 어른거려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보고 눈이 뒤집혔다고들 하더만요. 하지만 그 사내는 내 눈에는 유독 고왔던 거였슈. 내 눈은 정확했던 게 틀림없슈. 왜냐면 아직도 조선팔도에서 내 서방이 제일로 잘생겨 보이니까요. 옛날 충청도의 어느 정많은 마을에 얼굴이 유난히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꽃님이라 불렀습니다. 꽃잎처럼 곱고 향기롭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지요. 꽃님이는 워낙 예뻐서 마을 사내들의 구애를 늘 받았지만 정작 그녀의 눈에는 그 누구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덕구라는 사내도 있었습니다. 키는 훤칠했지만 얼굴은 참말로 보기 드물게 밉게 생겼습니다. 눈은 짝짝이에 코는 들창코, 입은 한쪽으로 살짝 비뚤어져 있어 늘 엉거주춤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그를 보면 울었고 개들도 도깨비인 줄 아는지 으르렁거렸으며 닭조차도 날개를 퍼덕이며 갈아났습니다. 그날도 꽃님이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끼던 저고리가 물에 떠내려가자 이를 잡으려다 발을 헛디뎌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어릴 때부터 꽃님이를 좋아한다고 매일 고백하던 정배가 발만 동동 구르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서 꽃님이를 구하라고 외쳤습니다. 정배야, 어서 꽃님이 구하러 들어가. 정배는 물가에 주춤 서며 말했습니다. 지는 수영을 잘 못하고요. 혹시나 같이 빠져 죽기에는 지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말이여요.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혀를 찼습니다. 그럼 여기서 죽어도 별로 억울하지 않을 얼굴이 들어가서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덕구에게 몰렸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못생기기로 소문난 사내였지요. 아낙네들도 등을 밀며 말했습니다. 오유, 덕구 총각. 키 큰 사람이 뭐하러 가만히 서 있는겨. 어서 들어가 봐. 결국 떠밀리듯 냇가로 들어간 덕구는 물이 생각보다 얕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허리쯤 밖에 안 되는 깊이였습니다. 꽃님이는 얕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내 다리를 당기는 것 같아요. 살려줘요. 덕구는 허리를 굽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꽃님이를 번쩍 안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제야 정배가 헐레벌떡 달려와 꽃님이에게 말했습니다. 꽃님아, 괜찮은 거요? 물은 많이 안 먹었고? 덕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살았으면 됐슈. 그리고는 무심하게 돌아서서 물기를 툴툴 털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꽃님이는 그런 덕구의 뒷모습에서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못생긴 얼굴인데도 왠지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멋져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리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꽃님이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고맙게 되슈. 덕구 오라버니. 진짜 고맙구먼요. 또 어느 날 꽃님이는 봄나무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한참 쑥을 캐고 있을 때 숲을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속에서 무서운 호랑이의 눈처럼 빛나는 무언가와 마주쳤습니다. 웜에 호랑이다. 호랑이요. 꽃님이는 다리가 후들거려 도망도 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나무를 하러 지나던 덕구가 꽃님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꽃님아, 무슨 일이요? 호랑이요. 숲풀 속에 호랑이가 있슈.
덕구는 작대기를 들고 숲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눈망울이 맑은 꽃사슴 한 마리가 숨어 있다가 덕구의 얼굴을 보고는 놀라 달아났습니다. 사슴이구먼. 놀란 건 꽃님이가 아니라 사슴이요. 내가 얼굴이 좀 그렇잖요. 덕구는 민망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님이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덕구는 분명 숲풀 속에서 사슴을 봤다고 말했지만 꽃님이는 그 순간 분명히 호랑이의 무서운 눈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한 꽃님이는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덕구가 일부러 자신을 놀라지 않게 하려고 사슴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그 무뚝뚝한 얼굴에 담긴 배려심, 자기보다 먼저 나서서 위험 속으로 향한 모습, 그리고 거짓말 하나로 마음을 안심시키려던 그 진심에 꽃님이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오던 중 꽃님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나 안심시키려고 호랑이를 사슴으로 둔갑시킨 거 다 알아요. 고맙슈. 그러자 덕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사슴이었는디. 나는 당최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 말하지 못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구먼. 그 말에 꽃님이는 소리 없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산속에 맑게 퍼졌습니다. 마음속에선 이미 덕구를 향한 감정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꽃님이는 덕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서 꽃님이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 정배가 새 옷을 입고 꽃님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꽃님아, 나 오늘 새저고리 입은 거 어때 보이냐? 꽃님이는 흥 하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옷은 새 옷인데 얼굴은 그대로구먼요. 난 요즘 듬직하고 묵직하게 잘생긴 사람이 좋다니까요. 그건 나 말하는 거 아니오? 아니지요. 덕구 오라버니 말이여요. 요즘 따라 왜 이리 잘생겨 보이는지 미쳐불것슈. 꽃님이의 친구들은 어리둥절했고 정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입을 쩍 벌린 채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마을에서 제일 추남이라던 덕구를 두고 꽃님이가 잘생겼다고 하니 모두들 눈을 휘둥그레 뜬 것이었습니다. 꽃님이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구먼.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심각한 얼굴로 꽃님이에게 말했습니다. 꽃님아, 너 요즘 눈이 많이 나빠진 거 아냐? 청나라에서 들어온 안경이란 게 있다드만. 주로 눈이 나쁜 어른들이나 학자들이 쓰는 거라던디 그거라도 하나 사서 써봐야 쓰겄어. 혹시 덕구 오라버니 얼굴이 네 눈에만 다르게 보이는 거면 말이여. 그 후 꽃님이는 덕구를 본격적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장에 가면 따라가고 나무 하러 가면 멀찌감치 서 지켜보며 나무를 뜯었습니다. 덕구네 집에 감자를 삶아 가져다 주고 귀한 약밥도 챙겨다 주었습니다. 덕구의 어머니는 눈치를 채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덕구야, 꽃님이 정도면 최고의 색식감이구먼. 이 정도 정성이면 네가 청혼을 해야 할 것 같은디. 에이,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그 곱고 콧대 높은 꽃님이가 날 좋아할 리가 있겠슈? 그건 그냥 호의일 뿐이에요. 그런 착각했다가 거절당하면 나는 진짜 창피해서 장에도 못 나간다니까요. 덕구의 이런 태도에 꽃님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도 덕구는 여전히 무심했고 마을 사람들조차 하나둘 꽃님이의 속내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꽃님이가 덕구를 좋아한다더라구먼. 요즘 하는 거 보면 안 봐도 딱이지요. 그 말이 돌고 돌다 결국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갔고 꽃님이가 밥도 못 먹고 누워있는 걸 본 부모님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요? 어디가 아픈 거요? 그러자 꽃님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지가 상사병 같아요. 덕구 오라버니를 생각하면 밥도 안 넘어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아무래도 지가 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부모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못생긴 덕구라니?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못생긴 데다 덩치만 크고 가난하고 홀어머니까지 모시는 늙은 총각을 우리가 어찌 사위로 드리겠느냐? 꽃님이는 눈물을 머금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소문은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더는 참지 못한 꽃님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덕구를 찾아갔습니다. 오라버니, 나 진짜로요. 오라버니한테 반했슈. 세상 천지 어디를 찾아봐도 오라버니만큼 잘생기고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 없더라고요. 나는 진짜 진심이에요. 꽃님이의 고백은 절절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네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소리 나도 들었구먼. 나는 외모랑 다르게 마음이 아주 여리자뇨. 연두부보다 더 잘 부서진다니께. 그런 마음으로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했다가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겨. 우리 어머니도 혹여 푸대접 받을까 걱정이 되는구먼. 나 생각보다 여린 남자요. 여린 남자가 눈빛 하나로 호랑이를 제압해요. 호랑이가 아니고 꽃사슴이었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믿을겨?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요. 오라버니 마음 이제 알겠구먼요. 그렇게 말하며 꽃님이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희뿌연 안개 속 산길에 달빛이 비치고 그 속에서 흰옷을 입은 어린 동자가 나타났습니다. 동자는 조용히 절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덕구 나으리 그때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편히 눈을 감고 떠날 수 있었지요. 그래서 나으리께 인연의 실을 엮어드렸습니다. 곧 그분과 좋은 인연이 닿을 테니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덕구는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바라보았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누군지 참 당최 모르는 동자인디. 꿈에서 깨어난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참 괴이한 꿈이요. 그러고는 이불을 끌어당겨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즈음 꽃님이가 더 이상 덕구를 쫓아다니지도 않고 고백도 하지 않자 덕구는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괜히 그렇게 매몰차게 돌려보낸 건 아닐까? 자신이 너무 심했나 싶어 후회도 들었습니다. 어쩐지 꽃님이 얼굴이 떠오르고 괜히 보고 싶어지고 마음이 자꾸만 불편했습니다. 덕구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꽃님이네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당가에 물을 뜰어 나온 꽃님 이동생을 보고는 숨어버리고 장에 가는 길에 꽃님이 어머니가 보이면 괜히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에잉,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러다 소병 나겠어. 역시 나 같은 못생긴 놈을 싫어하게 된 거구나. 덕구는 상심했지만 그래도 꽃님이가 무사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꽃님이네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담장 너머로 불빛이라도 보려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 덕구가 꽃님이네 담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원님, 정말 방법이 없는 거여유? 꽃님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천문동이라는 약초가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겨울이라 연한 황새꽃을 피우는 귀한 약초인데 이 계절에는 꽃도 잎도 말라서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의원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칠 안에 천문동을 구하지 못하면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꽃님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꽃님이가 자신을 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덕구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천문동이라는 약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한 황새꽃이 핀다고 했으니 그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한겨울 산속은 모든 풀이 말라 있었습니다. 덕구는 이틀 밤낮을 산에서 보내며 구석구석 뒤졌지만
천문동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덕구는 산 깊숙한 곳의 바위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꽃님아, 내가 미안해요. 내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먼.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왜 그리 슬퍼하시나이까? 덕구가 고개를 들어보니 옅은 안개 사이로 어린 동자가 나타났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덕구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좋아해 준 여인의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천문동에 뿌리를 다려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요. 그런데 온 산을 뒤져봐도 풀이란 풀은 아무것도 없구먼. 그 약초라면 동자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는 곳 근처에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천문동이 한 폭이 있사옵니다. 따라오십시오. 동자는 덕구를 이끌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돌무덤 옆에서 동자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이까? 덕구가 고개를 돌리니 정말로 돌무덤 근처에 푸른 잎을 가진 천문동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싱싱하고 연한 황색 꽃봉오리까지 맺고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구가 감격해서 인사를 하려는데 동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럽게 천문동을 캐서 꽃님이네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 집에 의원이 있었는데 덕구가 가져온 천문동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천문동입니다. 그런데 이 한겨울에 어떻게 이렇게 싱싱한 걸 구하셨소? 산에서 우연히 찾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꽃님이 아버지는 이제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겁니다. 의원은 바로 뿌리 부분만 잘라서 약을 다리고 남은 줄기와 연한 황색 꽃송이를 덕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뿌리만 있으면 되니까 이 꽃은 가져가시오. 덕구는 그 꽃송이를 들고 마당에 서 있는데 꽃님이가 아버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다는 기쁨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던 꽃님이를 본 덕구는 괜히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 꽃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덕구는 꽃을 등 뒤로 숨겼다가 다시 앞으로 내밀었다가를 반복하며 쭈뼛쭈뼛 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그 귀한 약초를? 아, 그게 산에서 어쩌다 보니 구한겨? 덕구는 얼굴이 빨개져서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등 뒤에 숨겼던 꽃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이거 산에서 오다가 주웠구먼. 예뻐서, 아니 그냥 혹시 괜찮으면 가져가든가? 꽃님이는 그 연한 황색 꽃송이를 보며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혹시나 해서. 덕구는 손을 후들후들 떨며 변명했습니다. 안 받을게요? 아니요. 받을 거예요. 꽃님이가 황급히 말하자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봐야 쓰겠구먼. 야, 그럼 조심히 가셔요. 둘 다 서로 쳐다보지 못하고 발끝만 바라보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꽃님이 어머니가 뒤에서 헛기침을 하자 덕구는 화들짝 놀라며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꽃님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연한 황색 꽃을 가슴에 꼭 안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오라버니, 앞모습만큼이나 뒤태도 차아마칠하게 멋있어요. 꽃님이는 멀어져가는 덕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깨도 널찍하고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아이고 어쩜 이리도 다정하기까지 하실까? 산에서 이런 예쁜 꽃도 주워다 주시고 참말로 마음씨도 곱고. 꽃님이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얼굴을 붉히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결국 천문동 즙을 내서 먹은 꽃님이의 아버지는 다시 왕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꽃님이의 아버지 눈에 갑자기 덕구가 절세 미남으로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저 덕구라는 청년을 보시오. 어찌 저리도 준수하고 듬직해 보이는지 우리 딸과 참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소? 꽃님이 어머니는 눈을 비비며 남편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여보, 눈이 어디 아프세요? 그 덕구 말이여요? 무슨 소리요? 저리도 준수한 미남을 당신 눈이 어두워진 거 아니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요. 우리 딸이랑 당신이랑 똑같이 이상해요. 아버지는 덕구를 불러서 고맙다며 자신의 딸과 혼인을 반대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덕구야, 너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니 이제 사위로 삼고 싶구나. 어서 혼례를 치르자꾸나. 꽃님이 아버지는 직접 덕구네 집을 찾아가 덕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덕구 어머님, 저희는 덕구를 사위로 삼고 싶어요. 이 마을에 덕구만큼 듬직하고 잘생긴 청년이 어디 있겠어요? 덕구 어머니는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솔직히 잘생긴 건 아니지요. 우리 덕구가 못생겼다고 소문났는디. 무슨 말씀이어요? 덕구만큼 준수한 청년이 어디 있다고 하세요? 정말 보기 드문 미남이어요. 덕구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가요?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나? 둘은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특히 딸의 친정아버지가 사위가 마을에서 가장 멋지고 잘생겼다고 진심으로 자랑하고 다니는 동에 고을에서 다들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어? 저 덕구 말이요? 정말 잘생겨 보이네요. 그러게 말이어유. 어쩜 저렇게 늠름해 보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씩 덕구가 멋져 보인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꽃님이와의 첫날 밤 달콤한 꿈에 젖어 있을 때 예전 덕구의 꿈에 나온 그 동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전에 나으리께서 산에서 아무도 거두지 않고 버려진 제 시신을 불쌍히 여겨서 대충이라도 땅을 파고 돌무덤을 만들어 주고 갔던 그분이시지요. 그제야 덕구는 깨달았습니다. 천문동을 구하러 갔던 그 산속 돌무덤이 바로 자신이 10년 전에 산길에서 우연히 멍석에 말린 채 버려진 어린아이의 시신을 거두고 돌무덤을 만들어준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덕구는 자신도 모르게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야, 내가 그때 그 아이였구나. 나으리의 선한 마음 덕분에 제가 편안하게 저승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 돌무덤 곁에서 천문동이 사시사철 푸르게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으리와 꽃님 낭자에게 인연의 실을 묶어드렸지요. 동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으리의 선한 마음이 꽃님 낭자와 그 가족들의 눈을 열어주었고 이제 온 마을 사람들도 나으리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덕구가 눈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이런 행복을 얻게 되었구나. 아니옵니다, 나으리. 이 모든 것은 나으리의 선한 마음이 불러온 복입니다. 아이는 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 편히 저승에서 지낼 수 있겠습니다. 나으리도 꽃님 낭자와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저승에서 편히 쉬거라. 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동자는 다시 한번 밝게 웃으며 사라져 갔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